천국의 햇살은 따뜻하고 하늘엔 하얗고 포근한 구름이 한가득하다. 하지만 집 마당 나무에 포도알 5개가 선명하게 채워져 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낙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돈다. 포도알 6개는 지옥행이야. 착한 사람들만 온다는 천국에서 해숙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박철진 사건은 해숙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치매에 걸린 아내 영순을 위해 동반 자살을 선택한 철진의 절망은 해숙에게 현생의 헌신적인 삶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철진을 원망하거나 그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낙준의 설득으로 철진이 인질극을 끝낸 후 해숙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나도 그 일을 위해 그렇게 살았지. 그녀는 낙준과의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해숙은 소미를 영예로 받아들였다. 소미가 우산 방어법을 쓰는 모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는 버릇, 말실수 후 입을 때리는 행동은 영예를 떠올리게 했다. 천국지원센터에서 영예가 지옥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해숙은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영예라서 남편이 본능적으로 영예를 알아보고 지옥 갈 뻔한 영예를 천국으로 데려온 거야. 그녀는 소미를 따뜻하게 대하며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미도 해숙의 확신에 점점 자신이 영예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 불안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 나머지 포도알이 채워질지 모를 일이다. 낙준과 소미의 다정한 모습에 잠시 흔들리며 부부싸움을 벌였을 때 받은 4개의 포도알은 그녀의 불안정한 자존감이 원인이었다. 내가 남편을 믿지 못했어. 5번째 포도알은 포도알이 왜 5개가 천국지원센터에서 직원에게 영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며 협박하던 그 일로 인해 새겨졌다. 그녀도 모르게 과거 일수꾼 생활이 거친 언행과 행동들이 몸에 배인 것이다.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까? 내가 천국에 있어도 되는 걸까? 어쩐지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해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다. 해숙과 소미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갑자기 센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숙님, 포도알 6개가 채워졌습니다. 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숙이 혼이 빠져 정신 못 차릴 때 저 멀리서 낙준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옥행 버스가 그녀를 삼켜버렸다. 그녀가 끌려가는 순간 낙준이 손을 내밀어 해숙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해숙아. 낙준의 절규가 천국에 메아리 쳤다. 천국은 모두 행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숙의 지옥행은 단순한 벌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노인의 모습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해숙의 마음이 결국 포도알 6개를 채우면서 지옥을 가게 된 것이다. 천국 시스템은 그녀에게 지옥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준 것이다. 지옥에서 해숙은 80세의 모습 그대로 어두운 골목을 헤맨다.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 낙준의 사고 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시장통에서 일수꾼으로 거칠게 살았던 순간들. 낙준을 돌보며 억눌렀던 서러움,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리고 소미를 향한 질투로 가득 찼던 마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지옥은 그녀에게 반성을 강요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헌신과 사랑도 되새기게 한다. 낙준은 지옥으로 끌려간 해숙을 구하기 위해 센터장을 찾아갔다. 우리 해숙이 구해주세요. 제발. 센터장은 차갑게 답한다. 해숙님은 포도알 6개를 채웠습니다. 지옥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낙준은 이를 악문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낙준의 마음은 죄책감과 사랑으로 가득하다. 현생에서 그는 하반신 마비로 해숙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해숙은 시장통에서 일수꾼으로 거칠게 돈을 벌며 그를 돌봤다. 천국에서야말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해숙은 80세의 모습을 선택했다. 내가 20대, 30대보다 지금 모습이 예쁘다고 했으니까. 낙준은 그녀의 순진한 믿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내가 당신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어. 그는 30대 초반, 해숙이 20대 후반이던 첫 만남을 떠올린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천국에서 30대의 모습을 선택한 것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숙도 그때를 선택하리라 생각했다. 이젠 이 천국에서 행복할 일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와 함께 할 순간을 꿈꾸면서 집안을 꾸미고 능소화를 심었다. 하지만 해숙의 80세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 그는 지옥의 문 앞에서 다짐한다. 당신은 늘 나를 위해 살아줬어. 해숙아,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할게. 지옥의 어둡고 스산한 골목. 해숙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다. 지옥의 온갖 험한 난관을 이겨내고 낙준이 나타난다. 해숙아. 그는 그녀를 끌어안는다. 해숙은 그의 얼굴을 만지며 떨린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낙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미안해, 해숙아.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당신은 잘못 없어. 우리 같이 천국으로 가자. 해숙은 지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녀의 불행은 낙준을 잃을까 두려웠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낙준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힘들게 했어.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 순간 지옥의 어둠이 걷히고 천국의 빛이 스며든다. 센터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해숙님, 이건 벌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당신의 삶과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해숙과 낙준은 천국의 집으로 돌아온다. 소미는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소냐가 그녀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꼬리를 흔든다. 소미의 기억은 아직 흐릿하지만 해숙의 따뜻한 손길과 낙준의 미소는 그녀의 영혼에 스며든다. 해숙은 낙준의 손을 꼭 잡는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 여보, 천국에서도 마음이 아프네. 이승과 다를 게 없어. 낙준은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여보, 당신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어디든 언제든 우리가 함께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져야 해. 마당에 피어있는 능소화가 화려한 몸짓으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천국과 지옥은 결국 마음이 그리는 풍경이었다.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 오화 예고 뇌피셜 소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전 더 재미있는 뇌피셜 소설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